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국제선거감시단이 워싱턴에서 충격 폭로를 하고 난 뒤 의외로 우리 제도권 뉴스도 그렇고요. 정치권이 조용하죠. 근데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저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아예 언급도 안 한다. 취급도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 중에 반응을 보인 인물이 하나 있었죠. 바로 김동아라고요. 37세 가장 어린 축에 들어가겠죠. 37세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우상호가 있던 지역에서 지역구를 이제 물려받았다라고 할까, 아니면 뺏었다라고 할까요?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자, 모스탄 대사라는 정체불명의 자가 정체불명의 자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 중입니다. 법적 처벌과 금융 치료를 받도록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뀐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무서워라. 민주파출소 알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김동완은 변호사인데요. 부산 출신이죠. 해운대구 거기 출신입니다. 자, 저거 보면요. 이제 뭔가 저들이 이제 반격을 하는가 싶은 마음이 좀 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말이죠. 김동완가 저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뉴스를 검색을 쭉 해봤는데요. 관련 뉴스조차도 없어요. 뉴스조차도. 저기 페이스북이거든요. 이쪽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김동완 뉴스는 조금 있어요. 뭐 김동완 내란 옹호 집단의 법사위원장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장경태가 지난 국회에서 이 비슷한 역할을 했었죠. 나이도 어리고 말이죠. 근데 이번 국회에서는 이 김동아가 그 장경태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심한 강한 어떤 그런 표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돌격조 중에 한 명이 되겠죠. 자, 민주당 물가 TF 출범 뭐 이런 뉴스, 뭐 이재명의 사람들 이런 데는 나오지만 김동아가 가장 최근에 했던 그 발언, 그거는 상당히 이제 비중이 있는 뉴스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조회를 할 수 있는 뉴스거든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 언론에서 다루진 않아요. 그 뉴스를.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요. 미국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부정선거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제선거감시단 이야기할 때 어떤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큰 것이 되는데, 이 큰 것이 분명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그동안 의도적으로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김동완은 뭘 모르고 덜컥 그걸 던졌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저는 대통령 측근들이 혹은 대통령 본인이 그리고 이제 주류 언론들이 알아서 기는 것이다. 이걸 이슈화 시키지 않으려고 다 덮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보도한 줄 안 되는 거야. 다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뭐 이제 그런 걸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박제를 해놓고 있죠. 자, 김동아가 바로 이 친구죠. 김동아 의원 공적 가로챘다는 시의원의 유감 법적 대응 검토, 일방적인 주장 지난 총선의 핵심 공약 행정 절차 이해 못한 시의원이 사과해야. 요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2024년 10월 29일 그때 나온 뉴스인데요. 논란을 한번 일으켰던 적이 있죠. 이재명도 저 양주 남양주입니까? 남양주 시장에 공적을 가로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뭐 계곡 정비한 것 사실 별것 아닌데 그걸 일국의 대선 주자가 내 공적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죠. 자, 그거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논란도 한 번 있었고 이 김동완 관련해서는 가장 큰 어떤 논란이 학폭 의혹이었었죠. 학폭 의혹.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김동완. 여기 보면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신 이렇게 되어 있죠. 쭉 보면요. 생애. 이재명의 첫 번째 제20대 대선 도전을 도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김동완은 제20대 대선을 전후해 이재명 정진상 김용이 얽힌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관련 재판의 초기 대응에 가장 기여했다.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이재명을 도왔다. 근데 이런 사람을 떡하니 또 국회의원 만들어 놨는데 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대여섯 명 되잖아요. 이거 사실은 뭐 완전 뇌물 아닙니까?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이가 이런 변호사를 이렇게 자기 돈으로 이제 이렇게 사야 될 텐데 그 돈을 다 줬는지도 사실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떡하니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건 뇌물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재명 피습 사건이 일어나자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이것도 맡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과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과거부터 알았던 사이는 아닌데 이재명이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 김동완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고 측근 그룹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다. 이재명의 사람들에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런 기사들이 좀 나가는데 보면요. 한 적어도 30명에서 50명 안에는 들어가요. 이 김동완도. 어쨌거나 이 우상호 지역구, 우상호가 사선한 지역구를 강탈했다라고 생각될 정도인데 우상호가 그냥 이 나가 떨어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상호도 한때는 이재명 비판을 좀 했어요. 근데 이 우상호를 또 입막음하기 위해 가지고 정무수석을 또 시키더군요. 아무튼 이들이 이제 정치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요. 민주파출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간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모스탄을 이제 최근에 언급했다라는 게 여기 나무위키에 나와 있죠. 모스탄 정체불명의 자 이렇게 말했는데 덮보잡이라 이거죠. 모스탄 리버티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겸 전 국제 형사사법대사를 정체불명의 자로 규정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모스탄 대사라는 정체불명의 자가 여기에 이렇게 했다라는 게 여기 벌써 박제되어 있죠.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이제 세상이 바뀐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오만의 극치입니다. 자, 이 김동완은 뭐 학교 폭력 의혹이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한때 시끄러웠죠. 그런데도 떡하니 이제 공천을 주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재명 하는 게 저런 거죠. 사실 이번에 이 김동완가 당선될 때도요. 50.75 가까스로 당선됐거든요. 김용호라고 있죠. 국민의힘 후보 김용호와 대결해가지고 막판에 쭉 지다가 막판에 몰표가 쏟아지면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막판에 수직 상승한다. 민주당 표가.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것을 거론했던 김동완이라는 인물의 이제 간략한 내용들이고요. 지금 저들이 지금 엄청나게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폭로된 이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서 그래요. 심상치가 않다. 여기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이거였어요. 제가 볼 때 이재명의 그 안동댐 발언도 지금 엄청난 어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는 안 돼도요. 젊은 그룹에서 현재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스레드라든가 그 X 같은 것을 통해서 쫙 이렇게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면서 와 이게 진짜라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일 수가 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지금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동댐과 함께요. 안동이란 단어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많은 조회를 받고 있습니다. 안동호, 안동댐, 그리고 안동역이라고 하는 안동역에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진성의 노래. 그것도 지금 연관 검색어로 뜨고 뭐 난리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자, 이분 자 국제선거감시단의 일원인 이분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대령 출신이죠. 육군 대령. 자, A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두 USAID의 자금 지원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뉴스예요. 진짜 돈이 여기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미국 정부가 조만간 A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검사들이 뭐 혹은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어떤 조사 기구에서 정식 미국의 공무원이 나타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아니면 미국으로 불렀어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전 사실이라고 봐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없겠죠. 존 밀스 대령이죠. 자, 이 사실은 만약 미국 행정부가 결심만 한다면 법적 정보적 측면에서 공식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게 이번에 발표한 것들 중에요 가장 충격적인 겁니다. 이게 가장 구체적이고 압도적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 안동 그 이야기 있잖아요. 김동완가 정체모를 수상한 자가 폭로한 그 내용을 그냥 깔아 뭉개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과 함께 요게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재명의 근본을 뒤흔드는
정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그런 단초가 됩니다. 이번에 이분들이 정말 큰일 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자, 모스탄부터 존 밀스 대령부터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고든 창에다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믿는 인물 이 중에서 또 한 명 백악관 일기 때 수석 전략 참모였었고요. 고문 역할을 했던 인물 여기 이제 민경우 의원하고도 사진 찍고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관광 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다 수집해 갔고요. 그것을 워싱턴에서 그렇게 거창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기자회견 방식이지만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그런 것을 했다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미 의회에서 또 이제 폭로가 이어집니다. 다큐멘터리 신의 작품인가 이영돈 PD가 만든 것 그것이 압축되어서 이렇게 방송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안에서 워싱턴 안에서 말이죠. 대한민국 상황을 언급하는 정치인들이 나올 겁니다. 주로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일 가능성이 크지만 의외로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명분을 지는 것이죠. 여론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벌써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정치적 명분까지도 이제 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자체적으로도 부정선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자체의 부정선거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수차에 걸쳐서 공언을 했습니다. 특검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특검을 세우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근데 미국 하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이 세계 이 정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세계 이 이제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선거판을 완전히 그냥 흙탕물 만들어 놨다. 이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미국만 해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 한국도 바로잡아야 되고 수없이 많은 다른 나라들, 연루된 나라들이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수십 개국입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은 이 세상은요, 전쟁 없이 그냥 중국화되는 거예요. 전쟁 없이 중국화. 중국이 지금 시진핑의 최고 척사라고 할까, 모사꾼이라고 하는 왕훈이라고 아시죠? 이 사람이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언급이 됐는데 이 사람이 주된 전략이 미국 대 미국, 한국 대 한국 이런 거라고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이제 뺏드는 시대는 아니니까 가장 작은 돈으로 가장 작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부정선거 카르텔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 나라를 쪼개버리면 된다. 그래서 친중 세력이 득세할 수 있도록 친중 세력들이 친중 정권이 계속 들어설 수 있도록 하면은 중국이 사실상 세계를 지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진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왕후닝은요, 벌써 3대째라고 해야 될까? 뭐 그 앞에 후진따오, 그 앞에 장쩌민 시대부터 계속해서 책사 비슷한 노력을 했던 인물이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자의 정체를 미국이 지금 간파한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자, 미국 유력 인사가 기자회견장에서 자국 대통령을 강간범으로 몰았다면 유감 성명 발표하고 주한 미국 대사 초치하고 난리 나야 되는 게 상식적인 상황 아닌가 그러게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 기사 한 줄 안 나옵니다. 고야하죠. 김동화도요. 그 발언하고 나서는 다시는 그 발언을 안 하더라고. 다만 개딸들만 난리야. 그냥 그 후에 뭐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지 우리 재미 그런 것을 했을 리가 없어. 가짜 뉴스를 규정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후속된 어떤 그런 발언이 나온 것도 없고 민주당 안에서도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고 주요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심지어는 대통령실에서도 아무런 논평이 없다. 이거는 그들이 잘하는 거 있죠.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거든요. 그럼 모스탄을 때려야 돼. 그럼 민주당에서도 모스탄을 그냥 비난하는 성명 때리고 그 대통령실에서도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모스탄을 공격하고 그리고 또 좌파 언론들 많잖아요. 이들이 공격을 해야 되거든. 근데 공격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메신저도 지금 공격 못 하는 거야. 왜 그래? 달리 말하면 모스탄이 덮보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스탄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거물입니다. 조만간 제가 예상하건데 이 사람은 원래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맡았던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다시 할 가능성도 크고 지금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대사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대사로 온 분은 민주당과 연루된 인물로서 전체적으로 좌파다 뭐 이런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인물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대사 후임도 가능하고 한국계거든요. 단현명입니다, 이름이. 한국인으로서 이 단씨들이 우리나라에 지승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애정도 있고, 그리고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민자로서 뭐 한국과는 너무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이 사람은 제가 볼 때요, 맡을 수 있는 보직이 일단 그런 두 개가 있고, 법무부 장관도 가능해요,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다른 이 부정선거 카르텔, 중국 카르텔을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그 위치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절대로 정체불명의 자가 아니고 덮보잡이 아닙니다. 이번에 김동완 이 친구가 엄청나게 실수한 거야. 응? 그리고 저 안동댐 그 이야기를 더 이상 이렇게 확산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김동완에게도 경고가 들어갔다라고 보거든. 이재명 본인이 직접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민주당에서 야야 그거 말하면 안 돼. 그 이슈화 되면 안 돼. 씩씩씩 이렇게 됐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 단현명 모스탄. 그래 모스탄이라고 하면 안 되고 모스단이라고 해야 돼요. 이분이 단시기 때문에. 자, 개신교 그리고 학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 휘튼 칼리지 뭐 이런 식으로 신학도 공부를 했고요. 자, 현재 리버티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체불명의 자고 덮보잡이면 그러면 세상에 정체불명이 아닌 사람이 누굽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굉장한 여러 가지 어떤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 시카고 한인회 올해의 한인상까지도 받았고요. 자, 이런 사람이 좌파가 아닌 것을 하늘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미국 글로벌 형사사법대사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요. 이 대사 자리는 미국 국무장관과 민간보안, 민주주의 및 인권 담당 국무부 차관보에게 직접 자문하고 전 세계의 분쟁지역과 기타 지역에서 저질러진 잔혹 행위에 대한 미국의 정책 대응을 수립한다. 끝나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의 특사로서 이 대사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국가 원수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미국의 정책에 대한 양자 및 국제적 지지를 구축한다. 사실 미국판 암행어사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암행어사다.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자리를 이런 막중한 미국 글로벌 형사사법 담당 대사 자리를 국제 형사사법 대사라고도 하고요. 글로벌 뭐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를 맡았던 사람을 정체의 불명의 자리라고 말한 민주당 김동완, 이재명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 모스탄이 2019년 이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죠. 이때 이제 임명이 됐고 2021년 1월 20일까지 이렇게 임기가 있습니다. 요 후에는 이제 바이든이 이제 임명을 하죠. 마이클 베스 이 두 사람이. 근데 2025년 1월 20일에서 딱 끊겼잖아요. 이 후임으로 모스탄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엄청난 지금 대반전 카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또 다른 시간에 좀 할까 합니다. 지금 비자 신청 이것도 말이죠.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 DS-160이라고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이것이 지금 막히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건 제가 다른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이제 비자 신청 저걸 보더라도, 김동하 같은 이런 친구들은요, 비자 신청에서도 막힐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난리 났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미국도 못 가는 그런 처량한 신세도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보면요, 막연히 큰 거 온다라는 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 보도입니까? 뉴스입니까? 정식 뉴스는 아니지만 민경욱 의원이 사적으로 전하는 엄청난 빅뉴스가 되겠죠. 속보. 국제선거감시단의 최종 보고서가 법무부에 이어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 DNI에게도 방금 전달됐습니다. DNI는 CIA와 NSA, FBI, DIA, NGA 등 미국의 많은 정보기관이 있거든요. 18개 정보기관을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자리. 현재 국가정보국장은 툴시 게버더 여성이죠. 정말 끝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큰 것은 반드시 옵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린다. 미국은 절차의 나라입니다. 한 방에 그냥 후다닥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슈는 저들도 분명히 저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진핑의 무릎을 꿇려야 이것은 끝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문제 하나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전체를 일거에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린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끝까지 분투하면은 싸우면은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이것이 다가 아니죠. 또 좋은 뉴스가 터질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